평생 한 직장보다 N번째 일자리가 필요한 요즘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재취업으로 반전인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하면서 힌트를 얻어보시죠. 도움 주실 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노사정위원회죠. 전문위원이자 취업 컨설팅 전문가 장욱희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요. 네. 중소기업 취업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50대 이상이다. 네. 그리고 청년은 3명 중에 1명도 안 된다. 그럼 청년들은 전부 어디로 갔나요? 대기업으로 갔나요? 우선 청년들은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좀 인력난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장년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경력직을 또 선호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중장년이 이런 중소기업을 우량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한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청년들이 어렵게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치면 말이죠. 근데 통계를 보면은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가 또 적지 않다고 그래요. 네, 요즘 이제 청년들은 기성세대 우리 네. 서정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에 대한 가치관이 기성세대랑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워라밸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직 1위. 좀 고생스러우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어? 네. 그만두는 거죠.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노동시장에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곳이다 하면은 이직을 또 고려를 또 긍정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5년 전만 해도 나 이 직장에 들어가서 뼈를 묻겠다. 면접관으로 가면요. 그런 구직자를 많이 봤거든요. 최근 들어서 자기소개할 때 뼈를 묻겠다 하는 구직자는 청년들은 거의 보지 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장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직이나 이게 전직을 고민할 때는 기업 측면에서는 약 1인당 비용을 환산해 보니까 약 2천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네. 이직이나 전직을 고민할 때는 좀 심도 있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취업이나 재취업 관련해서 질문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방송 중에 참여해 주시면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박사님, 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지난주에는 이력서 어떻게 쓰는지 알아봤고요. 오늘은 면접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다고요? 네. 근데 면접 전략 얘기하기 전에 잠깐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거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소서. 네. 뭐 중장년 이제 구직 활동 하실 때 자소서까지는 필요 없겠지. 뭐 이력서 정도 내 이력만 내 화려한 이력을 어필을 잘하면 뭐 공략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구인자 입장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도 있고 뭐 자기소개서도 있고 이런 좀 관련 서류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유리해요. 네. 그러고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좀 강력한 또 마케팅 도구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시면 강점을 더 피력할 수 있으니까 서류 전형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사례 좀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실제 사례인데요. 한 구직자가 자기소개서를 좀 초안을 좀 작성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무려 15페이지를 자소서를 써오신 거예요. 거의 네. 자서전을 써오셔가지고 예. 제가 이거 줄이는데 컨설팅 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자소서는 제가 페이지 수를 아예 지정해드려요. 처음부터 아예 1페이지, 1페이지로 요약해라. 2페이지, 3페이지 늘어나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축약하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강점 위주로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이 15페이지 써온 분, 네. 그 한 페이지 줄였어요, 결국? 줄였죠.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야, 정말 뭐 경력이 어마어마한 분이신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소개서 쓸 때 이제 자기의 장점, 내세울 점 이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당 회사에서 내가 적임자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드러낼 수 있게 써야 될 텐데, 난 장점이 너무 많다. 아니면 너무 없다. 양쪽 경우가 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오랜 동안 거의 20년 이상 일을 해오셨던 분인데요. 네. 해당 기업을 좀 알아보니까 이 지금 중견기업에서 해외로 좀 진출할 그런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력을 쭉 나열식으로 하니까 페이지 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해당 기업이 지금 공략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보를 파악해서 해외를 공략한 부분, 내가 과거 이력에서 그 부분만 좀 뽑아서 자기소개서에 좀 어필을 했더니 바로 면접 연락이 들어갔다. 왔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상대 기업에 대한 좀 정보를 획득한 이후에 연관성이 높은 부분만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소서의 목적을 생각해서 뭐 이제 요령을 좀 달리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네. 자소서를 쓰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서에 쓰긴 썼는데 좀 강조하고 싶은 거. 네. 혹은 이력서에 도저히 못 쓰는데 내 강점인 거. 이런 걸 이제 자소서에 이제 담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핵심적인 거, 핵심 위주로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럼 뭐 그래서- 자기 성장 과정이나 내 네. 특별한 성격상의 그 장점이나 뭐 이런 그 정량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쓸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산 좋고 물 좋은 이렇게 시작하면 잘 안 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좀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네. 1페이지로 쓰되 1대 3대 1 법칙. 1은 현재 1대 상태, 3대 1. 3은 본인의 강점, 그다음에 나머지 1은 지원 동기. 이렇게 하면 한 페이지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 네, 자기의 그 경력 및 장점, 네,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네. 1대 3대 1 법칙. 현재 상태는 어떤 걸 쓰나요? 나 아, 지금 실업 상태다 이런 거. 아니요, 지금 제가 어떤 분야에 좀 관심 갖고 준비하고 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어필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 좋고 물 좋은 거 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3이 이제 핵심인데요.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드러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왕이면 좀 사례를 들어서 어필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겠죠. 네. 그 지원 동기는 뭐 이 회사가 좋아서 들어가고 싶다는 거 말고 어떤 특별한 걸 쓸 수가 있을까요? 네, 이 회사 좋다는 게 어떤 부분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해외 공략하는 부분이 좋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매출 이쪽 부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과 관련된 것하고 연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좋다 아니면 가까워서 좋다 이런 것보다는 직무하고 연결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자기소개서 이렇게 다 썼으면은 이제 네. 면접을 간다. 네. 이게요. 그러면 긴장되잖아요. 엄청 면접 긴장하시죠. 가면 엄청 네. 딱 봐도 긴장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몸을 떠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좀 끊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물 한 잔 드시고 좀 심호흡한 다음에 하시라고. 근데 이런 경우의 특징은 준비를 많이 못 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이제 많이 하면 할수록 이건 긴장을 좀 완화시킬 수 있어서 면접은 어쨌든 준비 시간하고 긴장도가 반비례합니다. 아, 그래서 좀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준비를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예, 면접이라는 게 지금 우리 진행자하고 저하고 대화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면접관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구직자는 답변하는 네. 대화하는 거거든요. 대화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에 내가 맞춰서 답변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면접 비중이 강화되고 있어요. 뭐 기본적인 개인적인 정보는 다 가리고 제가 면접관으로 가면 앞에 딱 자소서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만 앞서서 아무리 서류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면접 점수에서 하를 평가받으면 탈락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만큼 면접이라는 게 마지막 취업으로 관문으로 가는 마지막 꽂히면서 마지막 관문이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 정보를 안 보고 이제 면접을 보는 게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공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기업. 네, 공기업. 일부 대기업이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은 의무 사항은 아닌데 네. 추세가 그쪽이다 이거죠. 네, 많이들 하고 있고 우리가 이미 좀 들어서 아는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외국계 기업은 네.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네. 면접관을 설득하는 그 요령 같은 거 없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신감 있는 태도로 네. 면접관 질문을 잘 듣고 그것에 맞게끔 핵심적인 거 위주로 답변 드리고 네. 후속 질문이 쏟아져도 긴장하지 않고 차분히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한다고 너무 능구르기 같이 해도 인상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감점시키지는 않는데요. 네. 간혹 저희도 이제 면접관도 사람이니까 네. 보는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좀 오만하다 뭐 이런 인상을 주면 안 좋지 않겠어요? 그럼요. 네. 예를 들어서 앉아 있는 자세가 뭐 뒤로 많이 이렇게 젖혀져 있다든지 예. 뭐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이런 네. 거보다는 그래서 면접은요 이렇게 뭐 어떤 내용으로 전달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태도를 많이 봅니다. 예. 사람이 인상 결정하는 게 처음 만나서 뭐 30초, 1분 그 안에 다 결정된다면서요? 면접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 거의 제 경험상으로 한 10초 정도면 거의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10초. 네. 그런 말이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면접장으로 가서 그 현장을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하고 박사님이 면접 상황 일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면접관이고 저는 네. 구직자입니다. 네.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 첫 직영 대리점 관리자 모집에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긴장도 풀 겸 자기소개 좀 해볼까요? 네, 저는 지원번호 15번 홍일동입니다. K전자 대리점에서 15년 동안 판매 및 직원 관리를 하다가 지난해 퇴직했습니다. 영업력이 제가 좀 탁월하고요. 친화력도 좋아서 제가 일했던 7개 지점 가운데 4곳의 영업 실적을 50% 이상 끌어올렸고요. 그 가운데 한 곳은 전국 매출 3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제 경험과 영업 노하우가 귀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실제 저희 회사 이렇게 지원하시게 된 지원 동기가 뭔가요? 네, 동기요. 네. 제가 이제 가족이 있는 가장으로서 일이 필요하고요. 제 경력으로 갈 만한 곳을 찾아봤는데 이 회사가 가장 좋더라고요. 이 회사 앞으로 전망도 좋고 회사 분위기도 좋다고 제가 들었고요. 네, 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상당히 좀 알아보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파악하신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규모는 작지만 최근에 로봇 청소기 분야라든가 이제 부엌 가전 신제품 등에 대해서 소비자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직원 복지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대리점에서 팀원이 약 이제 15명 정도인데요. 혹시 이전에 일하시면서 관리자로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면 대표 사례 하나만 설명해 주실래요? 네, 대리점 제가 운영할 때요. 직원들 이직이 좀 잦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직원 관리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럼 그런 힘들었던 상황을 어떻게 좀 해결하셨나요? 예. 그래서 팀원들한테 잘 대해주려고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했죠. 그래서 제가 가고서 이직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면접 상황 일부를 재현해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뭘 파악해 왔느냐, 뭐 이전 직장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런 거 실제로도 좀 물어보는 거죠. 네, 지금 그 질문은요, 직무하고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많이 필수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소개한 사례는 꼭 모범 사례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조금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좀 너무 좀 평범하게 네. 면접관들이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우선 자기소개 하실 때 지원 동기를 살짝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면접관이 이제 답답하니까 다시 지원 동기를 얘기해 달라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거를 미리 좀 얘기해 주시면 면접관 힘을 덜 수 있으니까 미리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회사에 대해서 좀 파악하신 부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답변하신 게 뭐 규모는 작지만 뭐 직원 복지 좋다고 들었다. 뭐 이렇게 규모는 작지만 하면 이제 듣기에 따라서 면접관이요. 네. 규모가 작아 우리가 나름대로 큰데.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좀 회사가 기분 좋을 얘기, 그다음에 네. 내가 파악한 것 중에 회사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하면 더 좋을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좀 솔직해도 안 되세요. 복지가 좋다 이거는 네. 이제 우리 회사 복지는 좀 파악해 보셨어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예. 복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서 면접에서 답변하실 때 너무 솔직하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약간의 포장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나요? 약간 이거는 조금 압박 질문이거든요. 네. 좀 문제점을 좀 캐려고 면접관이 의도적으로 물어본 건데 처음부터 그냥 직원 관리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분 혹시 퀘스천 마크가 그려지는 거예요. 직원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인가 예, 이렇게 처음부터 되겠네요. 딱 이렇게 하면서 듣는 거 하고 저는 좀 직원 관리를 뭐 좀 최근에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진짜 최대의 강점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하고 완전 달라서요. 우선 단점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장점부터 먼저 딱 피력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예. 그리고 말이죠. 이 구직자가 팀원들에게 잘해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 정도 표현은 괜찮습니까? 괜찮은데요. 이왕이면은 잘해주려고 나름대로 했다 그랬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네. 거보다는 내가 플랜을 세워서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2주 동안 향후 2주 동안을 집중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네. 뭐 예를 들어서 매주 뭐 주어진 월요일 날 뭐 오후에 티타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본인이 좀 약간 기획해서 의도적으로 좀 기획을 해서 실제로 실행을 하고 그 평가한 내용을 좀 더 사례로 좀 제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훨씬 더.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첨부했잖아요. 네. 그 내용 가지고 면접에 임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사실 저는 면접 보러 갈 때 제가 낸 제출된 서류를 들고 가거든요. 한 부 이렇게 들고 가서 저도 자소서 보면서 해요. 네. 내가 어떤 내용을 썼는지 같이 보면서 하는데 이왕이면은 자소서에 쓴 내용은 면접관도 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보다는 반복적으로 그걸 읽으면 지루해요. 예. 이미 다 써져 있는데 예. 이 사람 강점이 뭘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좀 압축해서 어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기소개서에 대한 의견 주신 분 계신데요. MC 손님, 위인전의 일화처럼 스토리텔링식으로 해서 그 안에 장점이 알아서 또 단점도 꼭 나쁜 게 아닌 트레이드 오프식으로 드러나게 적으면 좋은 것 같아요. 면접관들도 사람이라 이야기가 흥미가 있어야 됨.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좋아요. 근데 너무 드러나는 단점보다는 내가 조금 더 과해서 약간 단점처럼 느껴지는 거를 장점으로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거는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트레이드 오프식으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혹시 네. 또 아마 현장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면접을 네. 많이 보신 경험이. 네. 예. 아니면 이 면접 보거나 이런 거를 도와주는 업무를 좀 해보신 분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제가 중장년 분들 만나보면요. 예. 3번 이상 면접을 다녀오면 이제 감을 잡겠다 이러시거든요. 네. 예. 근데 처음에 한두 번 볼 때는 내가 오랫동안 면접을 처음 보는 거라 어색하다 이러시는데 한 3번 정도 면접을 다녀오시니까 감을 잡으시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압박형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하고 단점을 또 얘기했는데 아니 어떻게 또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이제 네 번째에 네. 이제 취업이 됐다고 쳐요. 네. 근데 1, 2, 3번 회사가 훨씬 더 좋아. 네. 마음에 들었어. 네. 그건 아쉬울 거예요. 그러면 4번을 먼저 면접 볼 걸 그랬나? 그럼 네. 후회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면접 볼 때 네. 그냥 목숨 것이라고 하죠. 열정을 그냥 처음부터 쏟아 부어라. 다음에 하지 이건 없습니다. 기회가 그렇죠. 왔을 때 그냥 올인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좀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될 거라고 가정하고 처음부터 100%를 쏟아 넣는 분은 잘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쭈삣쭈삣하게 되고 네. 실수도 많아지고 네. 그렇게 되겠죠. 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장욱희 박사와 함께 재취업의 기술, 오늘은 면접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 박사님, 네. 면접에서는 역시 첫인상이 중요하겠죠. 네. 뭐 말투, 표정, 뭐 걸음걸이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럼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까지 면접관이
온통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태도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꼭 정장에 구두 이렇게 갖춰서 입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으면 좋고요. 다만 그 직무에서 좀 요구되는 것들을 좀 고려해서 가능하면 좀 정장을 권하기도 하는데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건 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한 인상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동네 편의점 나온 것처럼 막 입고 나오면 안 되겠죠. 네. 여성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화장은 필수고 뭐 염색이나 진한 화장은 좀 안 좋고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액세서리가 너무 과하면요. 그 면접관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자꾸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계속 이렇게 뭐 반짝거린다든지 이러면 눈에 거슬려가지고 시선이 그쪽으로 가니까 네. 구직자한테 불리하겠죠. 네. 그래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액세서리나 이런 진한 화장보다는 자신의 역량, 자신의 어떤 잠재력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력서 사진하고 실물이 너무 다르더라 이렇게 되면은 어떤가요? 이렇게 채용 과정에서 이렇게 봤는데 다르면 좀 놀라기도 하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또 약간 과하게 생각하면 외모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시나 이분은? 자신의 역량과 능력보다는 왜 이 부분을 어필하지? 예. 그런 그렇게 퀘스천 마크가 그려지거든요. 되겠죠. 네. 예. 자, 그러면 뭐니 해도 면접에서 중요한 거는 예상 질문을 뽑아서 미리 이제 답변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네, 사실은 예상 질문을 뽑아서 답변을 좀 써보고 그걸 가지고 큰 소리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데 그때 예상 질문 뽑으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면접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네. 되겠죠. 네, 면접관 입장에서 나이 약점은 뭔지, 나이가 뭐 너무 이렇게 많으신데 네. 우리랑 함께 할 수 있겠냐? 우리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다. 네. 혹은 직장 상사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본인 어떤 마음 자세로 일하겠다든지 이런 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도 좀 미리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말이죠.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5988님. 재취업 준비자는 면접 준비할 때 사회 초년생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사회 초년생은 소위 말해서 일 경험이 없어요. 네. 커리어 경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잠재력을 이제 평가하는 건데 사실 중장년 분들은 일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사례,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없던 사례를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작지만 내가 성공 경험 같은 거, 성취 업적 같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앞에서 퀴즈 내드렸는데요.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응시자의 학벌이나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가리고 지원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채용 방법이죠. 무엇일까요? 1번 비하인드 채용, 2번 블라인드 채용, 3번 리와인드 채용. 정답 아시는 분은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십시오. 또 취업, 재취업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관련 있는 면접에 관한 궁금증이나 상담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방식으로 네. 좀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릴까 합니다. 네. 면접 때 이런 행동 해도 되는지 아닌지 OX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질문을 하고요. 박사님이 OX를 알려주십시오. 네. 1번 자기소개 시간은 1분을 넘겨서는 안 된다. X. 넘기셔도 되거든요. 1분 초과해도 되는데 늦어지면 시간이 이제 제한됐기 때문에 면접 시간이라는 게 면접관이 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좀 불리해지잖아요. 중간에 딱 말씀하다가 끊기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1분 이내로 그 압축해서. 뒤에 자기는 꼭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남았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압축해서 네. 설명해라. 예. 2번 면접 보러 들어간 직후 앉으라고 하기 전에는 앉지 않는다. 5. 네. 앉으라고 하기도 전에 자기가 덜컥 앉으면 안 좋다. 좀 인상이 안 좋아 보여요. 처음부터. 네. 예. 그래서 앉으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로 앉지 마십시오. 그리고 네. 면접관이 앉으세요 하면 그때 이제 의자를 빼고 앉으시면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남기실 수가 있어요. 예. 원래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앉으라고 하기 전에 앉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뭐 소파에 앉으세요. 그래야지 앉는 거죠. 남의 네, 집 들어갔을 맞습니다. 때도.
자, 3번. 돌발 질문은 몰라도 예상 질문 답변은 완벽하게 외워서 준비한다. X. 제가 너무 외워서 준비하는 건 안 좋다. 학원에서 잘 외우는 거 가장 면접관이 싫어합니다. 네. 예, 그래서 자신의 얘기를 자신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좀 떠듬떠듬 하더라도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보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더듬거려도 괜찮습니다. 네. 4번. 심하게 웃거나 눈물을 보이는 것은 금물이다. 5. 네. 이게 눈물 흘리는 분을 가끔 제가 만나요. 네. 그러면 이제 티슈 갖다 줘야 되죠. 진정시켜야 되죠. 물 한 잔 따라줘야 되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비춰지냐면 자신의 감정을 잘 제어하지 못한다. 그렇죠.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래서 가령 내 감정이 좀 울컥하더라도 한번 감정을 좀 추스리고 가능하면은 좀 차분한 자세로 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심하게 웃는 것도 안 좋겠죠. 네. 5번. 면접 볼 때 연봉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 X입니다. 먼저 면접관이 연봉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과거에 내가 해왔던 일, 재밌었던 일, 성과를 냈던 일, 앞으로도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이 일을 꼭 해보고 싶다. 직무와 일과 관련된 얘기만 언급하시고 연봉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미 내가 유리한 고지에 선 거거든요. 네. 연봉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제 나랑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거네.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그때까지는 꾹 참으셔야 됩니다. 네. 예, 절대 먼저 꺼내지 말라. 응시자가 먼저 꺼내지 말라. 네. 6번. 답변은 미괄식보다 두괄식이 좋다. 네. 저도 여기 방송 오기 전에 항상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면접 시간이 어떤 경우에는 1인당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네. 굉장히 짧기 때문에 기승전결로 하면 안 되겠죠. 너무 시간이 없어요. 끊어요. 결론부터 딱 두괄식으로 던지고. 그렇죠. 네,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기승전결 얘기하면 훨씬 더 이해도가 편하기 때문에 시간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두괄식이 좋다. 네. 자, 이 밖에 말이죠. 면접할 때 좀 웅얼웅얼거리는 소리보다는 좀 큰 소리로 하는 게 낫겠죠? 잘 안 들려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는 잘 안 들리니까 조금만 크게 얘기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개미 목소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경우는 의자를 당긴 적도 있어요. 안 들려가지고. 네. 그냥 불리합니다. 자신감 그렇겠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면접 볼 때 말이죠. 특히 재취업 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면서요. 일단 제가 면접하면서 가장 싫었던 최악의 사례는 네. 지각입니다. 지각. 늦게 오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면접 순서도 또 조정해야 되죠. 상당히 이 면접을 관련된 스태프들은 짜증이 납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직접 그런 경험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네, 제가 최근에 공기업에 네. 면접위원으로 다녀왔는데요. 사전에 해당 기관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사전에 면접 시간 몇 분 전에 대기 장소에 와주세요. 만약에 안 오시는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안 보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으신 거예요. 네. 결국 그래서 면접의 기회가 박탈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늦으시면 안 됩니다. 오긴 왔는데 늦게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면접 당일 날은 사전에 사실은요 미리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 3일 전에 한번 그 기관을 가봅니다. 네. 집에서 출발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예, 그래서 시간 체크도 해보거든요. 가능하면은 1시간 전에 미리 좀 대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정적인 이제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좀 긍정적인 사례 네. 직접 경험하신 거 소개해 주실 건 없을까요? 네.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이 구직자가 상당히 진정성 있고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전에 이제 계약직으로 이제 일을 했는데 사실 그 해당 기관은 시험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관이에요. 뭐 삼수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부인데 실제로 이제 시부모님 모시면서 공부를 준비하신 거예요. 네. 상당히 그 자기가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어필이 돼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안 그래도 갖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저희한테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자격증은 안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달라 그랬더니 제가 뭐 이런 관련된 1급도 준비했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면접관이 당황스러워했던 그래서 오히려 면접을 주도했던 사례의 네. 주인공입니다. 오히려 준비를 많이 하시면 면접관보다 그 면접을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응시자는 합격됐나요? 합격됐을 겁니다. 지금 아마 일하고 계실 겁니다. 네. 네. 자, 월요일 이 시간에는 취업 전문가 장욱희 박사님과 재취업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7995님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40대 중반입니다. 작년 말에 퇴사했어요. 회사 폐업으로. 그다음에 재취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재취업하려는 직군에서는 15년 직장 생활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소개 시에 사회생활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그걸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하셔야죠. 네. 그리고 15년 직장 경력을 만약에 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어필할 게 없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보유했던 뭐 경력은 일경험은 당연히 어필하셔야 되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는 뭐 이제 연봉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하는 얘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직장생활 일경험은 반드시 어필을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여기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소개서에는 반드시 어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9823님, 20년 만에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포트폴리오는 자기소개나 소개서나 경력 기술서와는 다른 건가요? 네, 포트폴리오는 그냥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오라는 거예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이력서만 제출할 건지 자소서를 할 건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나를 뭐 어필할 건지 영상으로 만들 건지 그냥 이거는 자유롭게 해오라는 거니까 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력서뿐만 아니라 뭐 자기소개서도 낸다든지 경력기술서를 작성해 본다든지 그다음에 뭐 내가 파워포인트로 내 영상도 만들어가지고 어필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다른 건 아니라 구직 활동을 내가 하는데 무기다. 종합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직군들이 많이 있나요? 포트폴리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데는 약간 뭐 예술계냐, 뭐 미술, 예.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직에선 요구하지 않고요. 뭔가 창의적인 창작 활동을 하는 데는 이런 걸 요구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 엔지니어나 특정 분야. 그래서 내가 뭐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를 좀 설명한다든지 사실 이게 말로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작품을 뭐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경우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198님 질문입니다. 지방공무원 사회복지직에 응시하고 싶은데요. 제 나이가 51살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사회 경험이 없습니다. 전업주부로만 있었죠. 전공은 영문학이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따두었고요. 나이 많은 것도 약점인데 경력이 없어서 경쟁력이 있을지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네. 우선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제 따두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경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강조하셨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왜 땄는지, 내가 그 과정은 또 어땠는지, 사회복지에 응시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좀 어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지방 공무원을 뽑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이가 지원할 때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지방 공무원 같은 나이 제한이 다 풀렸으니까 네. 나이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933님. 일자리를 찾아보려니까 비슷비슷한 구직 사이트가 많은데요. 신뢰할 만한 구직 사이트 한두 곳만 추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추천하고 싶은 사이트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이 있습니다. 워크넷. 네, 일단 무료입니다. 네. 그리고 휴대폰에 웹을 깔아서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앱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시면 민간에서 공고하고 있는 일자리 정보도 같이 모아져 있으니까요. 사실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니까요. 네. 꼭 깔으셔가지고 휴대폰으로 이동하시면서 짬 나실 때마다 정보를 획득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내드린 퀴즈 정답과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배제하고 진행하는 채용 방법은 무엇일까요? 박사님, 정답은요? 정답 2번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고요. 문자 내용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6님,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새벽 출근해서 이제 퇴근하는데 길이 많이 밀리는군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새벽 출근해서 지금 퇴근하시면 피곤하시겠네요. 집에 가셔서 잘 휴식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4128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정말 조금씩이지만 세상이 많이 투명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도 더 좋아져야 하겠지만요. 해주셨습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이 투명해지는 그런 방법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0537님
만약 저도 블라인드 채용식으로 면접을 봤다면 입사를 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채용의 외모보다는 실력을 봐야 되겠죠. 해주셨어요. 1971님. 정답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입니다. 출신 지역이나 가족관계, 외모 등 능력과 상관없는 요인 등으로 채용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선입관을 줄 수 있는 지역, 가족사항, 사진, 학교 등의 항목을 없애고 능력 위주로 채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아주 자세히 사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5798님. 서울병원에서 92세 어머니 검진받고 용인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 살살 운전하고 계시겠네요. 다행히 건강하시다고 하니 돌아가는 길이 막혀도 좋네요. 그러면서 정답 2번 해주셨어요. 네, 가시는 길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4231님. 함께 가는 저녁길 안녕하세요. 화물 싣고 올라가면서 잠깐 홍성 휴게소에 들러 문자 보냅니다. 좋은 정보 소중하게 애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답 2번. 요즘 젊은이들 취업하기가 참 힘들죠. 힘내세요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 추첨했습니다. 7995님, 8431님, 7995, 8431 두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도요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박사님, 오늘 좀 더 마무리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 또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그 방송에서 꼭 좀 중장년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면접에서 준비가 좀 다소 부족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가셔서 자신감 있게 그렇죠. 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부족했다고 너무 이렇게 떨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보시라고 꼭 좀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통 가족이나 친구를 앉혀놓고 막 연습하잖아요. 그거 네.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연습. 거울 보고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장옥희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